안녕하세요. 월간 세가정 플러스 진행을 맡은 김혜숙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G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지은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지은 박사님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그리고 교회교육 현장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고 계시고요. 또 동부강성교회 중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교육학 박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오늘 아주 풍성한 이 주제에 맞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원지은 박사님 우선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역사 전통이 있는 세가정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가정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모들까지도 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잡지인데요. 저는 편집국에서 또 이 세가정 잡지 만드는 일에 잠깐 참여하는 일도 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함께 해서 또 부족하지만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가정 6월호 특집 주제가 대한민국의 미래, G세대 이런 주제로 우리가 특집 주제를 다루었잖아요. 보통 그동안 세대를 말하면서 뭐 X세대다, Y세대다, G세대다, 밀레니엄 시대다 뭐 이런 세대를 통칭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또 G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밀레니엄 세대인 목사님이 바라보시는 G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G세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G세대는 95년 중반 때부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친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X세대 또 Y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랑 그런 특징들을 사실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지고서 좀 업그레이드된 세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G세대라고 할 때 저는 요즘 세대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우선 좀 해봤는데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 아직 이제 교회 현장에서나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학생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제 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IT나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거리낌이 없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이 자신의 생각과 뭐 경험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특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이 세대들이 좀 이기적인 세대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익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세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잘 아시는 그레타 툰베리도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렇던데요. 개인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공익에도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야기를 복불복 게임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생태나 어떤 공정 거래나 이런 공익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런 좀 훌륭한 세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호모 신비우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생인간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G세대가 그런 공생인간의 참 모범적인 그런 세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멋진 세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네이티브 하면은 우리가 영어 네이티브 네. 하는 사람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참 부럽기도 하네요. 목사님은 지금 중등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어떨 때 그 G세대와 어떤 세대 차이? 뭐 이런 걸 좀 느끼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G세대랑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네, 저도 이렇게 세대로 구분해 보면 저는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가는데 이제 중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기에는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온라인의 경험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걸 거침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라인에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실명으로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뭐 어떤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면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선생님이나 찾아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온라인상에 물어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준비물이 뭐냐 이런 것도 우리는 뭐 전화나 문자로 물어볼 만한데 이 친구들은 SNS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세대. 그게 제가 봤을 땐 저랑은 가장 많이 다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저랑도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사실 좀 쑥스럽다고 할까, 창피하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D세대는 그냥 공개적으로 다 물어보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네이티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D세대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 글에서 쓰셨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사회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G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연구하고 뭔가 G세대를 교회 안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교회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또 교회가 관심 있게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 교회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과 일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이 시대와 세대를 좀 주목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일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만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교회의 관심이 많은 대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점에서 좀 들고요. 비단 G세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X세대나 Y세대나 모든 세대들을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는 지금 시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G세대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G세대가 그냥 그 세대별 특징으로 자기네들의 특성을 자기 세대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G세대를 이해한다는 건 G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상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다음 세대니까 어린 세대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에서 G세대를 좀 살펴보고 또 그 세대가 만들어가는 이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또 이 G세대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 미래가 없다, 교회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없다는 것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G세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3가지를 글에 써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G세대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글을 요청받고 저도 공부하면서 한 책을 참고해서 키워드들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크게 3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일상력과 관련해서 일상력 챌린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G세대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세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세대가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부모 세대가 사실은 뭐 IMF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가까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부터 몰아닥친 코로나 이런 것도 같이 경험하는 세대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것들을 꿈꾸기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의 변화
변화와 재미를 찾는 그런 세대적인 특징을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력 챌린저라는 표현으로 왜 많이 들어보신 그 수백 번, 수천 번 젓는 달고나 접기 같이 네, 네. 그런 소소한 것들의 문화들을 좀 재미있게 활용해서 재미있는 일상을 꾸려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챌린지 같은 걸로 작은 습관이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격려한다거나 그런 특징이 첫 번째 특징으로 제가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컨셉친이라고 해서 요즘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의 현장 오프라인과 이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 문화를 향유하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세계관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문화를 향유하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 가운데에서 다양한 세계관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또 그 컨셉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뭐 찐친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온라인 상에서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특징으로 제가 보았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세컨슈머랑 제가 선한 오지러퍼라는 표현을 묶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약간 공익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익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태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떠한 물건을 한 번 소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는 이 재사용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아서 그렇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재생하는 거에 대한 관심, 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공감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두 번 사용하는 그런 중고 거래나 이런 거에도 거침이 없고 또 선한 오지라퍼라고 해서 이런 공적인 이익에 대해서 공익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만들고 그레타 툰베리처럼 어떤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세대의 특징으로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걸 교육이랑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도 되는 건 거죠? 네, 네. 그래서 일상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교회 교육이 굉장히 큰 물리적인 제한들이 많아요. 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또 요즘 같은 경우에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좀 이 일상력을 중요시 여기는 지세대에 맞게 어떻게 이 신앙의 경험을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친구들이 이 소소한 재미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경험들과 또 그런 습관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로 교회 교육 현장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걸로는 뭐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이나 뭐 주일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30일 막 이렇게 하자. 대신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시간 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온라인 클래스 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일상 안에서 신앙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좀 시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두 번째 컨셉진에서는 사실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안에 있는 세계관이니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본캐나 부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교회 현장에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는 부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많은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혼돈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들로 아이들 안에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공익과 관련한 그 아이들의 관심들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가 비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익과 전혀 상관없지 않다는 것을 좀 잘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 소중하지만 그 예배가
그냥 예배당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어떤 예전적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상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지,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면 이 이야기들이 지세대랑 동떨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일상에서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이렇게 자기 삶과 이 신앙이 동떨어지지 않게 일상 속에서 그 기독교 교육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분량이 넘쳐서 원고에 다 실지는 못한 원고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으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만약 이 시대의 Z세대, G세대를 부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르실까? 아마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로 DM을 보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다는 말씀이죠.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요. 이게 아마도 G세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는 G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장년 세대, 또 나이 드신 세대가 있어서 세대 간의 어떤 갈등도 있을 거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세대들이 함께 하기 위한 그 신앙의 출발점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이런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어려운 주제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뻔한 대답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긴 한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주셨을 때 제가 최근에 본 재밌는 영화 미나리가 생각이 네, 났는데요. 네. 목사님도 보셨죠? 네, 네, 저도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 영화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한인 이민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거기 안에 사실은 뭐 지금 이 MZ 세대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사셨던 할머니 세대나 이민을 막 준비해서 한국에서 미국 사회로 넘어간 부모 세대와 또 그 새로운 땅에서 그 문화에서 나고 자란 이제 젊은 손자, 손녀들 세대 이렇게 3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 세대들이 서로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이야기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지만 그 영화를 쭉 보면서 다른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가정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되게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가 있다는 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좀 사랑하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세가정 지면에도 썼지만 사실은 이 G세대를 이야기할 때 마케팅에서 굉장히 이 세대 이해를 많이 다루는데요. 네.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G세대를 잘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 소비자 트렌드를 잘 파악하려면 멀리 가지 말고 자녀들을 들여다보시라. 손자, 손녀를 들여다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G세대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세대고 나랑 많이 다르고 불편하고 이런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대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데 동생이고 자녀고 손자 손녀라고 하면은 아마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면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성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세밀하게 다 맞춰가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랑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면서도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사실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면 또 다른 세대 간에서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력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제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청년부가 없어졌다는 교회도 많이 생겼고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G세대에 대한 관심을 정말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G세대에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G세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G세대면 저희 교회, 저희 부서 아이들이긴 한데요. 요즘 세대의 특징을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여전히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친구들, 그래서 이런 영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신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 화려한 문명 속에서 더 공허함을 많이 느껴서 하나님이 더 필요한 세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진 열정이나 또 이 친구들이 가진 어떤 굉장히 좋은 에너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 에너지가 좀 더 향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능성이 있는 세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힘든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겪고 또 이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이 친구들 안에 있을 텐데 그 가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들을 찾아간다면 아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세대라고 우리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대가 또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세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천국과 지옥과 이제 연옥이 나오는데 그 지옥에 가는 문에 그 팻말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G세대를 보면서 정말 이 절망적인 세대 속에서 또 희망을 보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희망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G세대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